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수열과 달리 등비수열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을 따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일반항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어떤 지수꼴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R의 이 n제곱꼴에 R이 거듭제곱이 됐을 때, 자, 예를 들면 첫째 항을 R이라고 하고 일반항을 9라고 보시면 R의 n제곱이라는 이런 등비수열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은 자, R이 1이라면, 만약에 R이 1이면 수열로서 큰 의미는 없게 되지만은, 자, R이 1이라면 모든 항이 1이 되겠죠. 그래서 1의 n제곱을 극한을 구해봐야 얘는 상수 수열과 마찬가지로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1인 경우, 자, 저 R이 1인 경우에는 일단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데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자,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 얘는 왔다 갔다 하겠죠.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애들을 발산이라고 부르고, 발산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진동이라고 불렀었지. 자, 근데 이제 R이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즉 1보다 작은 애들이지. 자, 1보다 작은 애들은 얘를 하나 들어볼까? 2분의 1을 이렇게 자, 집어넣으면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겠죠. 계속 작아지면서 절대 음수는 되진 않겠지. 음수는 되질 않고 계속 0에 향해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을 향해 가까워져.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곱하면 계속 이제 또 음수 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 1보다 작은 애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이때는 0으로도 다시 수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즉 얘도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큰 숫자들은, 자, 우리 해봤죠. 2의 n제곱만 생각해봐도 무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생각해도 어쨌든 발산하겠지, 진동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R의 n제곱 지수를 포함한 이런 등비수열, 지수꼴로 표현된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은 여기 있는 공비 R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렴하는, 자, 등비수열의 수렴 범위를 봤더니, 수렴 조건을 봤더니, 자,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나, 자, 이 경우지, 이 경우 아주 중요한 경우야. 이 경우, 그 다음에 R이 1이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등호까지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 등호까지 꼭 구별하고 암기를 하시고, 저게 만약에 이렇게 첫째 항이 어떤 다른 R과 다른 상수로 존재한다면 이 등비수열은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겠지만 거기에 추가가 돼야 되겠지. 추가,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A가 0이라면 수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지만 00000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함정처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R의 n제곱, 자, 이렇게 R, 실제로는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숫자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미지수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범위로 나누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등비수열의 극한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근데 단 가로를 쳐주겠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R은 마이너스 1은 제외시키고, 자, 이렇게 R의 n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라고? R의 범위에 따라 그들의 극한값이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범위를 나누자. 첫 번째, R이 1이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향해 가겠지. 자, 두 번째, 자,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니까 생략을 시키고, 자, 이 경우 절대값으로 쓰는 게 편하겠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때 극한은, 자,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인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범위에 있으면 이런 애들은
곱하면 곱할수록 0을 향해 간다는 얘기지. 끝없이 0을 향해 가니까 얘는 0이라는 극한을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이런 극한은, 지수꼴을 포함한 극한은 분모 중 밑수가 큰 항으로 나눠져 보는 거야. 크기를 알아보고 있어. 얘는 R의 n제곱분의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다시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래서 R의 n제곱, R의 n제곱만 남게 된 게, 이렇게 되면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 시험엔 주로 이런 게 등장을 하겠지. R의 n제곱꼴의 극한을 포함하고 있는 극한을 계산할 때는 R의 범위를 4개로 나누자. R이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한꺼번에 쓰면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해서 반드시 공비하를 4개의 범위로 나누시고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까지 포함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시험에 굳이 낸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 정도가 있겠죠. 지수꼴을 포함한 극한인데 3의 2n제곱 플러스 8의 n제곱 그 다음에 8의 n 플러스 1제곱 뭐 마이너스 3의 2n 플러스 1제곱. 자, 이런 식의 극한을 물어봤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분모 중 밑수가 큰 항, 그지? 자, 밑수 여기서는 실제로 R이겠지. R의 밑수가 큰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 한번 나눠볼게. 나눠주면 자, 얘는 3의 2n 제곱이니까 실제로는 9의 n 제곱이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9의 n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1 플러스 9분의 8의 n 제곱이 되고 얘는 8은 하나가 남으니까 나오고 8의 1제곱 나오고 다시 9분의 8의 n 제곱 지수법칙 마이너스 3 하나 빼주고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미트를 적용을 시켜주면 얘가 뭐야? R이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겠지. 얘도 R이 0으로 가지. 그래서 결국 요렇게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버리자고. 아예 이런 결과를 보니까 자, 지수꼴로 표현된 극한들은 밑수가 큰 놈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라고. 지우라고. 어차피 0으로 날아갈 거니까. 지우고 나면 이거 뭐가 3의 2n제곱 3의 2n제곱 남는 거는 3 하나만 남겠지. 마이너스와.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눈으로 마이너스 3의 극한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수렴 조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an이 로그 3의 x 빼기 1의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으시오.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라고? R의 n제곱꼴인데 요게 R이겠죠. R. 그럼 그 범위는 반드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보다 크고, 자, 즉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우리 다 로그에서 배웠던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로그로 바꿔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못했네. 자, 여기 로그를 R이 로그 3x 빼기 1이었던 거죠. 빼기 1 빼먹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저쪽으로 넘겨주면 0이 되고, 자, 로그 3x가 되고 이게 2가 되겠죠. 그래서 0을 로그 3으로 바꿔주면 로그 3의 0제곱이잖아. 그지? 3의 0제곱. 그래서 1이 되겠죠. 로그 3의 x에 얘는 로그 3의 제곱이 되겠죠. 3의 제곱. 그래서 9라고 쓰시면 로그 부등식에 의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바라보시면 되고,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R의 값의 변화에 따라 극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4개의 범위로 나누시고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